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위험하다는 112 신고 전화가 11건이나 접수가 됐지만 경찰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11건 가운데 2건만 소방당국에 대응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죠. 참사 당일인 29일 오후 6시 34분.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오니까 압사당할 것 같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출동 당시 현장에 인파가 줄어 사고 발생 위험이 적다고 판단해 해산시킨 뒤 상황을 종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에도 4시간 가까이 압사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등장하는 신고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의 대응은 허술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11월 2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추워. 완전 겨울 날씨네.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 아니, 안전해. 렉스턴이 지켜줄 테니까. 11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고금리 시대 1.9% 초저리로 안심. 또 추첨을 통해 겨울여행 상품권 지원까지. 올겨울 대비에 가장 현명한 방법은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신차 구매. 지금이 딱 좋은 이유는 아직 개별 서비스 혜택이 있으니까요. 안전한 QM6부터 컴팩트 앤 퍼펙트 SM6, 트렌디한 XM3까지 30% 절세 혜택은 바로 지금. 르노코리아 자동차와 상담하세요. 잠들어 있던 당신의 퇴직연금. 깨워라! 연금 투자 시대. 퇴직연금이 신한은행 사전지정 운용제도와 만나 당신의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연금 부자가 되는 연금 투자. 신한은행 퇴직연금.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 확인.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이태원 참사 이후 지역축제도 영향이 큰데요. 모레부터 열리는 문경 약돌 한우 축제 어떻게 됐을까요? 잠시 후 문경 문화관광재단 고성환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2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조내원 낙강의 뜬 달 38화를 들으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허승규의 청년생각 시작합니다.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안동시 행정구역 통합추진 지원조례안 관련된 그 논란 그리고 대안까지 허 대표가 이제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은 어떤 주제 가져오셨어요? 지난 10월 29일 토요일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인 이태원에서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국가적인 애도 기간인 만큼 오늘은 재난에 대응하는 정치의 역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참사로 희생된 분들께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 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희생자 대부분이 또 20, 30대다 보니까 우리 허 대표도 같은 30대, 또 남다른 또 어떤 또 충격,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참사. 오늘로 벌써 나흘째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사실 좀 그랬어요. 첫날, 둘째 날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런 충격, 뭐 참담함 그 자체였는데, 월요일, 화요일, 오늘 이렇게 수요일 지나면서 정부와 경찰의 문제점, 그 잘못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충격, 여기서 이제 약간 분노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저는 그런 상태인데, 계속 뉴스 보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 참사 관련해서 참 많은 생각도 들고요. 예. 또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어쨌든 오늘 저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권력, 이른바 행정 권력이 시민들의 삶을 지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정치의 역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정치 권력과 행정 권력의 관계에 주목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예. 먼저 이번 참사의 성격을 보면은 대규모 군중이 특정한 시기, 특정한 공간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그런데 할로윈 기간에 이태원에 대규모 군중이 몰렸던 적이 올해가 처음이 아닙니다. 아니죠. 네, 예. 코로나 시국 전에도 대규모 군중들이 몰려서 인명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었거든요. 예. 혹시 아나운서님 하일리 법칙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어제 이 시간에도 좀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예. 네,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300번의 징후와 29번의 경고가 있다는 법칙인데요. 예. 불과 참사 하루 전날인 금요일 밤에도 대규모 밀집으로 압사 사고 위험이 있었거든요. 예. 또 경찰 내부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즉 내일 이번 사건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위험이지만 이를 예방하지 못했던 어떤 행정의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날까지 안 가도요. 당일 6시부터 사고 위험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112 신고 전화에 그때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했어도 6시까지 안 가도 9시에만 나가서 손을 썼어도 이런 참사는 없었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데. 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방하지 못한 행정의 실패라는 말씀 공감이 가고 참사 2주 전인가요? 10월 15일부터 16일 이틀 동안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가 주최한 지구촌 축제가 이 자리에서 열렸다고 하는데 여기는 무려 100만 명 정도가 이건 연인원이겠지만 이태원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별다른 사고가 없었잖아요. 이때는. 네, 이번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1번 출구 쪽의 골목길이 폭이 3.2m, 길이가 40m예요. 예, 예. 그리고 이태원 해밀턴 호텔 뒤쪽의 세계 음식거리가 전반적으로 좁은 골목길에 밀집해 있어서 네. 많은 인원이 모이면 위험한 물리적 공간입니다. 네. 근데 애초에 많은 인원이 모였는데 이 지구촌 축제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사전에 여러 차례 회의도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고요. 용산구 직원 1,000명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용산구 직원만요? 네, 특히 직원만 1,000명? 직원만 1,000명 이상이 투입됐고요. 경찰도 많이 투입됐을 거 아니에요? 네, 특히 경찰과 협의해서 도로교통을 통제했거든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태원에 모인 시민들이 그 좁은 골목길이 아니라 도로를 통해서 보행을 하니까 병목 현상이 덜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건 추산입니다. 그 기간에 100만 명 좀 과장일 수는 있는데 예, 예. 별다른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축제가 열렸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날도 뭐만 했더라면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통 통제만 거기 도로를요. 그 앞에 이태원역 앞에 도로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편도 그래도 4차선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 2차선 정도만 통제를 했었어도 2차선 정도만 사람 다니게 했었어도 이 정도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번에 또 국민들 분노하게 만든 게 주최 측이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해서 또 논란이 됐잖아요. 그렇죠. 용산구청장님께서 이것은 축제가 아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현상이다. 현상.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지역 축제 관리 매뉴얼이 있어도 주최 단위가 불분명하니까 행정의 책임이 덜하다는 식의 어떤 면피성 발언으로 들릴 수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예. 나중에 사과를 했는데 저는 이 답변을 들으면서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정무직 공직자가 소극적 행정인 관료주의의 어떤 끝판왕을 보여줘서 좀 당혹스럽습니다. 소극적 행정의 관료주의적인 태도의 끝판왕이었다. 네. 그러니까 이 소극적 행정이라는 게 이 매뉴얼이나 규정에 없는 상황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매뉴얼이나 규정이 없어도 그 취지에 맞게 상황을 해석해서 능동적으로 행정을 하는 것을 이 적극적 행정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도 적극적 행정을 시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공무원에게만 맡기면 안 되니까 그 리더, 행정 수반을 선거로 뽑아서 그렇게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구청장이면은 최고 권력자인데 그렇죠. 무슨 그 구급 말단 공무원이 문제 회피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이것은 그 선출직 공직자의 답변으로서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부적절하고 그러니까 규정에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규정에 있는 거 시킨 것만 하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 소극적 행정이. 반대로 이제 능동적인 대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그리고 최근 언론 보도 보니까 용산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에 기동대 지원 인력을 요청했는데 윗선에서 거절당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이건 뭐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시민들이 분노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경찰이나 공무원 조직의 경우에 지휘 명령 체계상 상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리일수록 시민들의 통제나 요구에 좀 더 민감하게 적극적인 행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행정 권력, 이른바 이 공무원 집단, 이 정부 권력이 저절로 시민들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조직이든 규모가 커지고 세월이 흐르면은 본인들의 조직 위주로 움직이는 관료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개개인분들은 뭐 좋은 분들이 많은데 지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 권력을 적절히 견제하고 통제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바로 그 역할이 이 정치 권력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 정치 권력은 크게 시민들의 대표자인 의회가 있고 그 의회에 후보를 내는 정당이 있고요. 그리고 안동시장, 대통령 같은 이 선출직 행정수반들이 이제 이 영역인데 그러니까 이번 참사 이후에 아마 많은 대책들이 이제 보완될 겁니다. 안전관리 매뉴얼도 보완될 것이고 이태원 거리의 불법 증축물들에 대해서 단속도 있을 건데요. 근데 이것은 일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일상적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비롯한 요구들이 평소의 행정 권력에 반영될 수 있으려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정치 권력의 역할이 더 넓어지고 강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삶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매뉴얼을 아무리 만들어도 빈틈이 생겨요. 계속 생기죠. 빈틈이. 그러니까 그때마다 법을 뜯어 고칠 거냐. 매뉴얼을 뭐 한 100개를 만들 거냐. 그럼 그때마다 뭐 규정이 없으면 또 사고 나느냐.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매뉴얼이 놓치는 빈틈 행정을 지적하고 매뉴얼로도 기존의 매뉴얼로도 넓게 해석해서 일을 하게끔 하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인 그 센이라는 분이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 재난을 예방하는 일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번 참사를 통해서 좋은 행정은 결국 건강한 민주적 통제, 정치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다 공감이 가네요. 선출되지 않은 행정 권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정치 권력의 중요성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이런 참사를 정치와 연관해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제 국가애도 기간이 끝나갈수록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가 전 사회적으로 펼쳐질 텐데 이때 그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란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띠는데 저는 오늘 청취자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정치적인 것과 정파적인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과 정파적인 건 다르다. 둘 다 섞어서 지금 정치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참사의 경우는 당연히 정부 권력의 행사, 경찰이나 행정이 제대로 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정치권에서 당연히 이와 관련한 치열한 논의가 펼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또 재발 방지도 할 수 있는 거고. 자, 정치적인 것과 정파적인 것은 다르다. 이 말씀 아주 인상 깊은데 제대로 된 문제 해결 위해서 정치 역할은 더 많이 필요하되 너무 정파적인 틀에 갇히지는 말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논의, 모든 발언, 모든 의견마다
정파적인 논리로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나 허한구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이 정치적 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가 지지하는 정치 세력과 아닌 세력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다르게 들리는 거는 뭐 인지상정인데 예. 특히 이번 참사처럼 첨예한 사건이 그래요. 그럴수록 좀 정파 논리를 걷어내고 어떻게 해야 문제 해결에 가장 최선인지 그에 따라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필요하다면 정치적인 요구도 해야 되고 네. 또 책임이 있는 쪽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차분하고 복잡한 논의가 귀찮으니까 손쉽게 어떤 비판은 뭐 특정 정치 세력의 음모라는 식으로 쉽게 재단하는 일은 그 제대로 된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정부와 여당 권력과 책임이 큰 쪽에서는 먼저 솔선수범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능함을 보여줘야 될 것이고 예. 또 비판하는 쪽에서도 모든 것을 어떤 정파나 뭐 투표로 보기보다는 건전한 비판과 실제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위주로 사고를 하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합의점이 높은데 네. 이게 뭐 말 한마디마다 우리가 다들 뭐 무슨 음모네 정파네 하는 그 정파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오늘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을 맞아서 재난에 대응하는 정치의 역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아주 소중한 말씀, 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허승규의 청년 생각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사그림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네, 지금 시각 6시 24분 18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지역 축제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부터 예정돼 있던 청송사과 축제는 일주일 연기가 됐고요. 모레부터 열리는 문경 약돌 축제는 문경 약돌 한우 축제는 행사 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문경 문화관광재단 고성환 사무국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성환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자, 모레부터 열리는 문경 약돌 한우 축제. 3년 만에 열리는 축제다 보니까 기대가 컸고요. 또 준비도 많이 하셨을 텐데. 자,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개막식 행사와 공연 행사 다 취소가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 축제를 열지 못했던 문경 약돌 한우 축제를 원래 이제 3년 만에 열려고 모레부터 그렇게 지금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 참사로 부득이 애도 차원에서 이제 유명 가수 공연이라든가 개막식 뭐 레크레이션 이런 거는 취소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이래저래 정말 속이 많이 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도. 예. 자, 그러면 이 문경 약돌 한우 축제 얘기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지난 휴일까지였죠. 문경 사과 축제가 열렸었는데 뭐 그 얘기부터 좀 잠시 나눠보죠.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셨다고요? 예, 우리가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 동안 열었는데 그 안에 이제 주말이 3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경 세제에 관광객들이 단풍철이고 해서 한 38만 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그렇게 짓게 됐습니다. 예상보다 어떻습니까? 많이 오신 건가요? 많이 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이 오시고. 예. 그때 개막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신현국 문경시장과 또 인터뷰도 했었는데 아주 그때 당시 이제 첫 주에도 상당히 많이 오셔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지금 문득 나네요. 우리 시장님이 축제도 이제 투자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9월달 오미자 축제, 사과 축제 이렇게 쭉 그렇게 히트를 쳤습니다. 자, 이번 문경 사과 축제 성과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성과는 아마 우리 이제 경북 북부 지역이 사과 특산 지역인데요. 그래서 뭐 어느 지역이나 사과가 좋은데 문경 영주 청송 이런 사과 다 좋은데 아마 문경 사과 축제는 시기가 10월 15일부터 해서 10월 말까지니까 그때에 나오는 사과가 있는데 그게 감홍사과라는 게 있거든요. 감홍사과. 감홍. 그게 이제 중만생종인데 여기 이제 아주 사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부사보다 한 보름 정도 앞서서 나오고 그때 이제 축제가 열리니까 감홍사과 이러면 이제 문경사과, 문경사과 하면 감홍사과 이렇게 이제 특화되는 그런 등식이 성립된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제 문경 사과 하면 이제 그냥 문경 사과가 아니라 문경 감홍 사과 특화됐다. 내년부터는 이거 축제 이름도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문경 감홍 사과 축제. 원래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과는 어떡하냐 또 이래가지고 또 하긴 그렇긴 그렇네요 정말. 자, 감홍 사과 뭐 홍보도 많이 하시던데 한번 맛보면 꼭 다시 찾게 되는 그런 맛이라고 하는데 감홍 사과 자랑 한번 좀 해주시죠. 감홍사과는 빛깔이 아주 짙게 붉어서 이제 보기 하면 먹음직합니다. 아주 보기 좋아서 보기 좋은 것이 먹기 좋다고. 그래 이제 먹어보면 또 당도도 아주 높아가지고 보통 당도가 한 17브릭스라 그랬는데 높은 것은 한 20브릭스 되고 1브릭스가 이제 사과 100g에 설탕 1g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그런 단위거든요. 그래서 20브릭스라 하면 20g이나 들어있으니까 아주 맛이 좋아서 어떤 그 시기에 우리 과일 중에 어떤 과일로 그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뭐 각설탕 한 7개가 들어있는 거군요. 대략적으로. 그 정도로 달고 맛있다는 거. 저도 먹어봤는데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자, 다시 이제 문경 약돌 한우 축제 얘기 좀 돌아가서요. 이태원 참사 애도 차원에서 이제 행사가 많이 축소됐다고 전해주셨는데 그러면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신다면요. 그래서 축제라기보다는 이제 홍보 판매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문경 세제를 찾는 이제 많은 관광객들한테 또 문경 한우의 특징, 또 한우도 뭐 우리나라 한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문경에 특화된
약돌 한우 요걸 좀 널리 알려가지고 그 맛도 좀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문경 한우의 그 특징을 좀 홍보하는 그런 자리로 마련했고요. 그래서 한 800제곱미터의 그 대형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약돌 한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그런 공간도 마련했고 또 구워 먹는데 보통 시중에서보다 20%에서 33%까지 싸게 해서 좀 팔아서 예, 홍보하기로.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한우로 건강도 보충하시고 효능과 맛을 기억해가지고 또 평상시에도 우리 문경 약돌 한우를 좀 많이 애용해달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뭐 돌아가실 때 감홍 사과도 좀 한 박스씩 사가지고 그러면 참 좋겠네요. 예, 예, 그 주변에 많이 농가에서 팔고 있습니다. 지금 팔고 있죠, 아직도. 예, 예, 예. 그러니까 800제곱미터 부스를 만드신 거군요. 대략 한 300평 좀 안 되게 아주 크게. 예, 260평 정도. 그렇네요. 예. 예, 예, 예. 테이블도 엄청 많이 놓으셨겠어요. 예, 그 600석을 놓습니다. 600석을 놔요? 예, 예, 예. 동시에 600석. 아, 그래요? 예, 예, 예. 엄청 준비를 많이 하셨군요. 아직 약돌 한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약돌 한우 좀 소개하고 또 자랑도 좀 한번 해 주시죠. 이 약돌 한우는 등록돼 있는 한국종축계량협회라는 데 등록돼 있는 이제 소 중에서 그 우량 소를 한 6개월에서 8개월쯤 된 소를 이제 거세해가지고 문경에서만 나는 그 약돌 거정석이라고 그 거정석을 이제 갈아가지고 사료에 섞어서 그 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축협에서 그걸 먹이는 농가들을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품질을 보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마리에 이제 소 한 마리에 100가지 맛이 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고기 맛이 일품인데 별다른 양념을 안 해도 고기를 구우면 맛있게 이제 그런 그 군침이 도는 그런 약돌 한우입니다. 예. 뭐 말씀만 들어도 참 맛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약돌 한우, 그러니까 소 한 마리에서 100가지 맛이 난다. 혹시 그 일두백미라는 말 여기 쓰는 겁니까? 예, 일두백미. 일두백미. 한 마리에 100가지 맛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예. 문경 약돌, 뭐 조금 전에 뭐 거정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거정석이 뭔지 좀 더 좀 알려주신다면요? 우리 그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맥반석. 화강암 종류에서 나오는 그런 맥반석 같이 보이는 그런 돌인데요. 맥반석보다 이제 그 게르마늄이 100배나 더 들어있고요. 그 안에 이제 뭐 불포화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이제 암을 예방하거나 면역 기능을 증진하고 또 우리 중금속을 몸에 있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그런 그 광물질이 들어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 약돌을 먹여서 키우는 건지 혹시 좀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이거 확실히 관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우리 그 축협에서 축협에서 직원들이 가서 이제 그 약돌 한우를 먹이는 농가에 가가지고 그 배합을 옳게 하는지.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계속 체크를 하고 또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적정량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고 먹을 수가 있겠네요. 자, 축제장에 가면 약돌 한우 요리도 맛볼 수 있는데 물론 그 약돌 한우 구입도 가능하겠네요, 현장에서. 그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부스에 600석 부스에서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리고 또 싸게 구입해서 요새 소고기 값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구입해서 가져가셔도 되고 현장에서 구워 드셔도 되고 뭐 이용료 약간 좀 내시고 그렇죠? 그렇죠. 뭐 그 이제 테이블 이용료, 고기값 테이블 이용료 이렇게 내시면 하여튼 시중에서보다 싸게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문경 약돌 한우 축제 초대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전해 주시죠. 하여튼 우리 문경 약돌 한우는 한우 중에서 약돌을 먹고 키운 그런 또 특화되어 있는 그런 한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맛이 일반 한우하고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한번 현장에 오셔서 직접 좀 맛을 한번 보시고 또 문경 세제에 또 그 단풍이 지금 뭐 끝자락인데 아주 그래도 멋있게 남아 있습니다. 오셔서 문경 세제 풍광도 보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또 식도락으로 행복도 충전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예. 바랍니다. 문경 약돌 한우 축제 이번 주말부터 열리겠습니다. 예. 자, 이 축제 인터뷰하는데 좀 웃으면서 신나게 했어야 되는데 좀 사정이 좀 그렇지 않아서 좀 그러겠습니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축제 잘 끝나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경 문화관광재단 고성환 사무국장이었습니다.